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결과가 불만족스럽거나 뭔가 있을 때 내가 그 의사에게 다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면 그때 수술을 결정하시라. 안녕하세요. 미더클래스 조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저희 환자분들을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좀 자연스러운 걸 많이 강조하시고 좋아하시고 좀 수술한 티가 안 나는, 그리고 의사의 설명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걸 좋아하시고, 오히려 저보다 더 제가 유튜브 찍은 거를 다 알고 오셔서 제 설명은 오히려 다 이해했다, 더 뭐 강조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따라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저희 병원이 강동구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좀 저희가 할 때는 그냥 여기 성형외과가 있네 하고 오셔서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신뢰관계가 그렇게 생긴다고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튜브로 보고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조 원장을 믿고 김 원장님을 믿고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두 가지 케이스가 좀 있었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얼마나 이런 신뢰가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중요한 것이 의사가 신뢰감이 가는 의사인지 판단하는 것이 사실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뭐 상담을 하는데 뭐 가격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 의사가 나를 수술함에 있어서 나한테 최적화된 사람이 맞는지를 그 상담하는 시간 내에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내가 원하는 수술을 이 사람이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의사가 만약에 어느 정도는 되지만 또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에 대한 그 이유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환자분들께서 뭐 좀 이해가 안 된다, 좀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알아서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저는 만족하는데 환자분이 못 만족하면 그건 진짜 안 되는 케이스거든요. 절대 수술은 오마카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주방장이 해주는 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의사의 설명과 내 기대치가 일치한다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어쨌든 수술은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을 만날 때 전문적으로 잘 알고 막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환자분들은 순진하고 착하다. 90에서 95% 환자분들은 본인의 의견을 내는 것조차 좀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뻐졌으면, 예뻐지겠지, 좋아졌으면 이런 정도의 기대만 보통 어필을 하시는데 자세한 결과에 대한 그런 예측 없이 그냥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결과가 만족하지 못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난관이에요. 의사는 뭐 본인은 이렇게 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이제 이해한 거랑 다르다. 이러면 이때부터 재수술 비용, 그 다음에 공부해야죠. 닥터 쇼핑의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든다. 우리 환자분들 중에 재수술 케이스 상담 많이 하지만 대부분 90%는 이래요. 그때 그냥 따라가서 하라 그래서 했다. 하면 좋아지겠거니 하고 했다. 옆에 친구 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덥석 결정하시면 안 되고 설명을 좀 자세히 듣고 이해하시고 수술하는 거 좋겠다. 개인적으로 수술을 많이 했다면 많이 했지만 가끔 1년에 한 번씩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고 환자분께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어필해야 되는 그런 좀 원치 않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이번 기회에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설명드리고 우리 환자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19세 여자 고등학생 케이스인데 이게 절개 쌍꺼풀 케이스거든요. 고등학생 친구가 와서 수줍게 자기는 이제 쌍꺼풀은 하고는 싶은데 방법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요구사항이 명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은 이제 안구에 비대칭은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뭐 크게 어려운 케이스냐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뭐 보통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쌍꺼풀만 한번 얇은 피부니까 이제 비절개법으로 잡아봐라 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요 케이스에서는 보호자분께서 좀 절개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더 저기 나은 것 같고 안 풀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절개법이라고 꼭 안 풀리는 건 아니지만 이 학생은 절개법으로 해도 큰 무리 없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다른 환자분 이제 결과를 보고 오신 분이라 상담은 굉장히 뭐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친구가 이벤트가 뭐 특별히 발생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수술은 이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케이스면은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준비 사항 없이 수술을 했는데 당일에 눈을 떠보세요 했는데 이 학생이 눈뜨기도 막 힘들어하고 쌍꺼풀 라인이 좀 잘 안 잡히고 막 겹주름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정했던 방법이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던 방법인데 이 친구가 그게 라인이 좀 약했나 이러면서 기존에 고정했던 걸 다시 풀고 좀 세게
고정하는 걸로 바로 당일에 교정을 했는데 이미 벌써 한번 두세 번 막 아프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눈 뜨는 게 더 힘들어지고 부기는 더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그냥 조금 더 경과를 보자. 이제 제가 연부 조직을 너무 많이 건드렸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기가 빠지는 것을 보자 하고 일주일을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겹주름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거기다가 부기가 금방금방 안 빠지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고등학생 여학생이 자기 외모에 신경 쓸 나이인데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조금 이건 기다려 봐야 된다 하고 일주일만 더 보자 하고 봤는데 이제 오른쪽 겹주름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때 다시 2차 리비전을 제가 했고요. 그러고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서 한 3개월쯤 봤을 때 이제 부기도 많이 빠지고 라인도 이제 정상적으로 자리가 잡아가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제 욕심에 왼쪽 라인이 조금 더 약하니까 이거는 한 번 더 교정하자 해서 3개월 차에 한 번 더 교정을 했고 수술 후 7개월 차에는 라인이 잘 유지되어서 이제 웃으면서 잘 마무리하고 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제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해보면 모든 수술은 제가 뭐 다 그래도 뭐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전혀 이런 뭐 이벤트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제가 해결할 수 있으니 저를 믿고 따라와 달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여나 환자분께서 여기서부터 이제 유튜브를 막 찾아보시고 조기 교정에 대해서 막 올라온 케이스들을 확인하시면서 닥터 쇼핑을 하게 됐다. 그럼 사실 저랑은 완전히 관계가 틀어졌을 거고 환자분은 뭐 조기 교정을 한다고 뭐 이상한 또 막 거기다 수술을 한 데다 또 수술을 받으면서 회복 기간이나 이런 게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케이스가 되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저와는 감정이 상해지고 그런 식으로 신뢰가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트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그렇고 보호자분도 그렇고 뭐 기존에 이제 또 지인분이 수술을 해서 잘 된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저를 믿고 조금 오랜 기간이지만 그래도 한 3개월을 기다려준 것이 결과적으로는 비용도 뭐 더 나올 것이 없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수술하신 선생님께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시면 조금 기다려보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50대 여성이시고 하안검 케이스인데 하안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의 그런 예민도라든가 그런 섬세함 그리고 조금 이제 어느 한 포인트에 꽂히는 그런 성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보여지는데 본인의 애교를 막 세게 잡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을 자꾸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 애교 근육을 막 웃으면서 보여주시는데 이게 실제로 애교 근육 경계가 딱 그 건판 앞에 있는 근육 크기가 사실은 본인의 애교 근육이고 어떤 면에서는 웃으면 이제 상단부 그 아래쪽에 있는 근육까지 같이 뭉치면서 본인 애교 근육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는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었고 일단 예민한 성격인 거는 제가 알겠으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드리겠다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차 봤는데 별 문제도 없고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환자분께서는 갑자기 앞광대가 올라오는 느낌이 막 싫다고 하시면서 애교 근육은 작고 앞광대는 막 올라온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자가 마사지로 막 앞광대를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뭐 다른 시술도 하시고 뭐 이 케이스가 좀 여러 개 겹쳐가지고 본인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막 중안면부를 막 끌어내리고 막 문지르시면서 근데 병원에는 그래도 꾸준히 좀 몇 개월 간격에 걸쳐서 좀 와주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점점 눈밑이 막 처져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살면서 이게 중안면 거상을 해놓고 막 억지로 자기가 푸시는 분도 있구나 하는 거 이 케이스 처음 알았고 그래서 저랑 이제 꾸준히 보시다가 11개월 차쯤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재수술을 하자 그래도 저 믿고 오신 건데 제가 다시 교정해드리겠다 했을 때 이분도 이제 조금 진정이 되시고 그러면 내가 좋은장 믿고 다시 한번 애교 근육 잡아달라 중안면도 올려달라 이번에는 제가 시킨 대로 하겠다 하셔서 이제 수술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하기 전 수술하고 한 달 그 다음에 막 본인이 막 마사지 하신 다음에 풀어서 이제 다시 처져 내려간 상태 이게 저희가 자가 마사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지금 이제 최근에 수술하시고 이제 1개월 차인데 굉장히 애교 근육 다시 잘 잡았고요. 이제는 이제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따라와 주시기로 하고 저희가 다른 시술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병원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뭐 저희 병원은 오라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병원은 내가 이런 수술을 받고 싶은데 이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해줄 것 같다. 그런 병원을 선택하고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의사가 하는 설명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또 환자의 몫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결과가 불만족스럽거나 뭔가 합병증이 있을 때 내가 그 의사에게 다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면 그때 수술을 결정하시라.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됐고 이 선생님 사진 보니까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때 누우셔야 혹여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선생님이 해결을 해주실 거고 결국 그게 비용과 시간을 다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께서 항상 수술해주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지시사항을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댓글을 열심히 달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김 원장님이고 저도
그렇고 일과가 우리 환자분들 댓글 달아주는 거 제가 답변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 환자분들이면은 저한테 댓글을 안 달 것 같거든요. 병원에 전화를 하거나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몇 주 됐는데요, 며칠 차인데, 근데 제가 뭔지 몰라요. 이분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일단은 댓글 달아주실 때 이제 타 병원에 수술했으면 그렇게 달아주시고, 저희도 보통은 이제 그 병원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따르시되 충분히 경과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한테 좀 다른 의견을 구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때 와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댓글은 이제 참고해서 달아주시고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게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이제 병원 환자 그리고 의사 관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좋은 병원 선택하셔서 수술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